네, 이제 국민의힘 내부 소식 여러분 빠르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얘기, 끊임없이 당내에서는 사퇴론이 조금씩이라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퇴론이 조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살짝 누그러졌다라는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지금 분위기 어떤지,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많이 누그러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이 정당 지지율도 네, 그렇죠. 네, 골든크로스가 됐고, 이미 이뤄졌고. 네. 그런데 대표 사퇴라는 이야기를 또 몇몇 이제 좀 분탕을 자주 치는 그런 분들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한 0.2%또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 누가 과연 당 지지율을, 우리 당을 매력 없게 만드는 사람들인가 라고 비난의 화살을 이제 돌려보면 그분들이 이제 화살 맞게 생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한두 번 대표 사퇴하라 하는 것은 대표가 뭐 잘못했나 보다, 사퇴해야 되나 보다 하겠지만, 이것을 매 최고회의 회의 때마다 일주일에 2번씩 그것을 10개월 가까이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제는 타격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분탕을 유발한 사람들이야말로 징계 대상이 아닌가라는 걸로 국면이 새롭게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 계속해서 사퇴를 주장을 해야 될 명분도 실익도 없고 오히려 본인에게는 해가 되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어를 꺼내는 분들이 거의 뭐 한두 분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제 의총에서도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뭐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거기 참석을 안 하긴 했어요. 여러 가지 오전 일정만 소화하고 그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기가 나올만 했는데, 또 나올 거라고 전부 다도 일부 레거시 미디어들이나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네, 이 대안과 미래라는 이 단체에서 공부 모임에서 결국에는 이름이 대안과 미래가 맞아요? 대안 없는 미래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대안과 미래지만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대안 없이 우리 당의 새로운 미래를 주장하는 것은 네. 전혀 이것은 정치인이 해야 할 말의 무게와는 거리가 멉니다. 네. 적어도 지도부를 사퇴시킬 정도의 엄청난, 당원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를 던질 때는 본인도 그 발언에 대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를 걸어야 됩니다. 내놓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그냥 계속해서 대표를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지지율이 있고 또 지금처럼 국민들께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숙제가, 과제가 지금 재선거 문제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도 지도부를 쓰러뜨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분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맞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대안과 미래의 공부 모임, 아침에 어떤 그런 모임도 인원수가 이제는 줄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의총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과 미래의 인원수가 줄고 있다고요? 최근에 그 조찬 모임이, 아침에 모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자 수가 줄고 있다? 네, 처음에는 한 28명, 한 30명 정도 가까이 되는 모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10몇 분 정도 참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그렇군요. 세워봤고, 네,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10몇 분 중에 친한계 의원들이 또 다수 포함이 돼 있고요. 그렇죠. 다수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원래 중복된 인원이 한 12명 되는데 거의 친한계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어저께 최고위 회의에서는 이제 공개 회의에서 이제 우재준 최고가, 청년 최고가 또 한번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 사퇴론을 꺼내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여섯 명 수준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요거를 일부 레거시 미디어들이 받아서 계속 써주고, 또 그 써주는 걸 갖고 또 인용을 해서 또 여기서 또 재확대시키고 또 받아 쓰고, 이런 이제 순환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나는 사퇴 안 한다. 의원들이 총이 모아도 사퇴 안 한다. 여기서 사퇴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사퇴해. 다 사퇴해봐. 최고위원들 누구 사퇴할 거야. 그랬는데 아무도 사퇴 안 했다고요? 네, 저는 사실 그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계속해서 페이스북 글이 나오는데 잠깐만. 예, 정확한 의총 발언입니다. 비공개 최고위 발언입니다.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최고위원 중 사퇴할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퇴하시라. 결국 아무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사퇴를 하진 않으면서 다 같이 사퇴하자. 그러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당신이 그 말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본인 먼저 사퇴해 보시라. 그럼 사퇴하지 않습니다. 네. 왜 사퇴 안 하면서 우리는 사퇴하라고 하느냐. 내가 사퇴하면
친지도부인 또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최고위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치인으로서 치졸한 네. 그런 행위입니까? 네, 알박기가 그냥 부동산 뭐 이럴 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최고위에서도 그런 게 있군요. 네,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또 이제 투표를 통해서 네. 다른 사람이 선출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도부, 친지도부 성향의 사람이 들어올 거다. 근데 이 말 속에도 많은 힌트가 있는 것이 본인이 이미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올 뭐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으로 들어올 사람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네. 그게 자기는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자리를 고수하면서 예. 분탕은 쳐야 된다라는 딱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의총에서 결의라도 사퇴를 안 하겠다, 나는. 그 자신감, 뭐 때문에 그 자신감,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올공 사태 이후로 그것이 더, 그죠? 이거 선관위, 그러니까 참정권 훼손 문제 불어주고 이 이슈를 가져오면서 더 이 자신감이 불었는데 그 선관위 이슈를 가져가면서 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네. 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열심히 싸우는 것은 그것은 사퇴를 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 확신이 네.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니 해도 이 선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이슈에 대해서 가장 처음부터 현장에 나가서 많은 국민들과 호흡을 함께 했고, 어떤 정치인들은 올공 현장에 가기 위해서 이런 경비 인력을 대동해야 됩니다. 네. 보안 인력을.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의원은 초입에서부터 쫓겨납니다. 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프리패스로 늘 가서 올공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 두루두루 앉아서 재선거를 외치고 또 그 현장에 행진을 할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힘은 결국 올공 참정권 훼손을 선관위 이슈, 참정권 훼손 이슈를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 의제로 삼고자 하고 또 그것을 지지해줘야 하는 국민, 특히 어떤 계층이죠? 국민 중에서도 굉장히 그 선관위 이슈에 대해서 청년이죠. 청년이죠. 네. 2030 청년. 결국은 2030 청년의 그 지지층 흡수, 이것이 장동혁 대표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2030층의 이 흡수는요, 정말 사람이, 우리가 영어로는 straightforward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거침없이 그냥 정도 네. 직진하는 네. 스타일인 거예요. 네. 애둘러서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의 언어로 그거를 좀 더 풀었어야 되는 곳에서는 본의 아니게 어느 정도 좀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자유화혁신의 황교안 대표가 구속 수사를 그러니까 체포가 된 네. 그 현장에서 내가 황교안이다, 나는 황교안이다라는 그 한마디의 문장 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말 그대로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심신에 이 신체에 자유가 있는데 네. 이것은 불법 아니냐, 이렇게 체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낸 것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대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침해받는 이런 사건마다 장동혁 대표는 그것을 물러서거나 애둘러 가진 않았어요. 그냥 정면 돌파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2030 세대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이해가 되는, 소구력이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2030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초 윤리위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다음 주로 예정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소위 그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에 돌입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방선거 전부터도 이미 뭐 우재준 최고를 예를 들자면은 16,000건이 넘는 징계 요청서가 들어와 있었고, 어허, 네. 그리고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15,000건이 넘게 있었고, 대안과 미래도 제 기억으로는 18,000건 정도로 해서 이 15,000, 16,000, 뭐 2만 가까운 그런 이 건당 징계 요청서들이 이미 그러다 누가 보낸 거죠? 당원들이요. 당원들이 다 보낸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천장 모으기도 어려운데요. 네. 15,000장, 18,000장 모인 그렇군요. 것은 네. 그동안 당원들의 분노가 임계치에 다다라 있었는데, 단 하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징계는 보류해달라. 보류해달라. 네. 네. 사실 대승적인 결단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의 일단 승리를 먼저 우리가 좀 이끌자라는 그런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지, 갑자기 정적 제거하겠다 이런 식은요, 그것은 또 다른 가짜 프레임,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리위 해부될 징계 대상자, 예상되는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부류일까요? 예컨대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물러나라고 얘기한 사람?
그 기준은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네, 그러면 어떤 왜냐하면 분들이 윤리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네. 해당 행위의 종류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죠. 네, 네, 품행유지 뭐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되게 가장 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넓은 건데 그거는 당원이나 지도부나 우리의 당을 욕보이게 하는 그런 행위들인데 그럼 지방선거 국면에서 해당 행위는 어떤 거죠? 무소속 후보를 선거 지원하는 게 가장 그렇습니다. 확실한 해당 네, 행위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1차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파 불용이라고 분명히 당원 당규에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파를 형성해서 계속해서 지도부와 우리 당원들에게 피해를 준 그 개파가 있다면 네. 그것도 당원 당규 상에 따르면은 네. 명백한 해당 네. 행위에 해당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또는 친한계의 움직임 동향, 뭐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텐데, 뭐 혹시 파악되신 것들이 좀 있습니까? 파악되는 것은 온갖 썸네일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여러 이제 방송사에서 네. 칼을 들이댄다, 뭐 네. 복수가 시작된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네. 지금 지지율 높은 그것도 야당이 여당을 이겼는데 여당을 이긴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정당 대표가 복수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억울하게 뭔가 유배가 되고 그러면 복수의 칼을 갈지는 몰라도 지금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제 열심히 달리면 되고 또 전폭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사로운 복수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별로 생각할 가치도 없고요. 단지 당의 기강 확립, 정당의 존재 이유를 우리는 이제 보여주는, 당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윤리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혜연 대변인과 함께 똑소리 나는 전국 분석,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나눠봤습니다.